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제는 북한산 강통터널 공사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논제는 북한산 강통터널의 공사를 추진을 해야 한다이고, 저는 사회자를 맡은 배준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현재 공청회에서는 북한산의 강통터널의 공사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통터널 공사란 북한산과 우회도로, 외곽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의 터널을 관통하여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윤을 벌여들여 국가, 기업 등에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각 입장의 조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대표 정봉환입니다. 북한산 주변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터널을 관통한다면 터널 주변 양주와 의정부 등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 관통터널은 군사적 이점이 생깁니다. 정확히 어떻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까? 사태산 터널은 길이 4km, 폭 18.8m의 편도 4차로 쌍불 터널로 이번 개통은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긴 시간을 소요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주변의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야 했던 방문객이나 관광객, 주민들의 직선거리로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 터널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터널이 위치한 곳은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한 양대 축선인 동두천 의정부 위아리 축선과 파주 고양 수색 축선의 중간에 위치하였고, 그런 위치에 이런 대형 터널이 있어 한국군의 방어 작전에 대형 방공호의 역할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통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위치적으로 군사적 이점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리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관통터널을 개설하면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편리성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단체의 이은우입니다. 터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외곽 순환도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의정부 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어 현재에도 의정부 쪽 교통이 마비되어 있는데 교통을 훨씬 더 마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 외곽 순환도로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인근 도시들의 교통 수요를 서울 도심부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연결시켜 교통 수요를 분담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연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산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산으로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 오염으로 국립공원 자연환경의 환경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산으로 둘러싸여 서울에서 가장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북부 지역의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 북한산 국립공원 서북 사면의 식물들에게도 매연에 의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 찬성 측은 개발을 통해 교통의 편리성을 늘려 효율적이라고 제기해 주신 반면에 반대 측은 개통으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주변 환경 오염을 악화시킨다고 해주셨습니다. 양측이 위 사례를 가지고 두 번째 쟁점에서는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단체 이준희입니다. 저는 북한산 관통터널 공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을 개통하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편리성, 경제적 이익, 그리고 환경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만약 북한산 관통터널을 개설할 경우 산을 사이에 두고 막혀있던 길이 뚫려 북한산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편리성도 늘어나며 운행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개설하여도 발생하는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터널을 개설하였을 때 주변의 여러 기업들과 휴게소, 편의시설 등이 들어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환경 피해는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회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터널을 개통했을 때보다 도로의 총 길이가 10km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에 따라 환경 개선 면적도 현 설계 노선보다 1.6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들의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에 인한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널을 개통하면 돌아가는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환경 훼손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개설하여 환경 훼손을 일으킨다 해도 환경 피해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외곽 노선은 대부분은 환경이 복원이 가능한 곳이기에 환경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개설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하셨고 그 이후로 터널을 개설하였을 때 주변 여러 기업들과 휴게소, 편의시설 등이 들어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익을 얻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인제 양양터널 근처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란 곳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국내 첫 상공형 휴게소인데 2019년 매출액이 1조 1,300억입니다. 이처럼 터널 근처에 휴게소, 편의시설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통과할 구간은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지만 북한산이 아니고 의정부시와 접해 있는 북측의 사패산 자락입니다. 그것도 통과 연장 4.6km 중 4.04km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터널을 진압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터널을 통과할 경우 환경파괴와 지하수위 저하가 따른 생태계 변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희귀 동식물 서식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터널공사는 상부 지표식물 원형 그대로 보존되며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든 뛰어난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공사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로서의 제기능 발휘 등 뛰어난 대표적인 환경 친화적 공사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인가요? 환경 친화적 공사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TBN 공법이 있습니다. TBN 공법이란 터널 굴착기를 동원해 안반을 압세하거나 절삭해 굴착하는 기계식 굴착 공법입니다. 기존의 화학 결파 공법과 달리 굴착 단면이 원형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굴진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안반을 지지대로 활용해 역학적 안정된 원형 구조를 형성하여 낙반이 적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공법은 장대 터널 공사 시 공기비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효과가 있습니다. 네, 찬성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터널 개설로 인해 생겨나는 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환경 문제도 크지 않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터널을 만들게 되면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의 경관과 사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39시 넘는 사찰이 불교 문화 자산의 손상과 수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중 망월사와 회룡사는 600년대에 의상대사, 해오화상 등에 의해 창건된 유서 깊은 고찰로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들입니다. 터널을 지으면 이 소중한 유산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따라서 터널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쟁점 2에서는 쟁점 1에 토대를 두고 건설하였을 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실행 가능한지 아닌지, 실행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양측이 입장하는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쟁점 3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산 관통 터널을 만들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 서해산 터널을 개통하면 휴게소, 주유소, 톨게이트 등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터널을 개설할 때 드는 정부 예산 25% 피해가 있지만 톨게이트나 주유소 등 소득이 45%로 총 전체 이득은 2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서해산 터널을 개통하면 휴게소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소가 늘어나서 화물차들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어 택배 또는 근처 공사에 쓰일 자재 배송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네, 쟁점 3에서 찬성 측은 터널 개설을 하면 주변 휴게소가 늘어나 주차의 편리성이 늘어나고 교통 혼잡 문제를 줄여 효과 및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이 주장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G건설이 주도하는 민자 유치 사회 간접 자본, 즉 직접 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에 대한 건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 논제에 있는 사업을 강행하여 기업 이윤을 챙겨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 뉴스에 의하면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2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 기간이 7년 이나 늦어져 전체 공사비 1.2배에 이르는 22조 1천여억 원의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위에서 국민의 세금을 환경 논쟁이 있는 기업의 이윤을 챙겨주어 비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관통터널 개설은 국가에서 동원해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고 건설된 후에 톨게이트 비용으로 얻는 저금량과 주변 휴게소에서 얻는 이윤으로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국가와 기업도 성장할 수 있으므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으로 저희 찬성 측은 북한산 관통터널을 개통할 시 북한산 근처에 일어나는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고 터널 근처의 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이 증가할 수 있으며 돌아서 가지 않고 터널을 개통하여 시간 단축 그리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북한산 관통터널 개설에 찬성합니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노선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 설계 노선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배기가스도 더 발생해 이로 인한 대기오염도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북한산 관통터널 추진에 반대합니다. 양측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정말 경쟁하기 힘들었는데요. 저희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최종으로 터널을 개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선택으로 더 발전 있는 나라가 되기 희망하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양측에서 설득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더 진보적인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찬성팀과 반대팀 수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학년 3반 3모듬의 공청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